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는 것이 원자로죠. 원자로. 원자력 발전소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팔아먹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은요, 참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팔기만 하면요, 최소 100년은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100년이요, 100년. 한 세대가 넘습니다. 한 세대가 뭐예요? 100년이면 어마어마한 길이죠. 네. 뭐 한 세대가 아니죠. 한 평생이죠. 그죠? 한 평생이 넘는 거죠.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원전 건설서부터 폐기까지 다 합치면 관리 기간이 100년이 넘어요. 원전 수명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6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수명 연장하면 20년을 더 연장해서 한 8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폐기할 때 또 사후관리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한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20년까지 포함하면 100년이에요. 100년. 여기에다가 건설 초기부터 시작을 하면 100년이 넘죠. 100년이 넘는 동안 원전 하나 건설하면 그야말로 뭐 시체말로 그런 거 있죠. 빨대라는 말 있죠. 빨대. 예. 원전 하나 건설해주고 100년 동안 빨대 꽂아서 계속 단물만 빨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단물만 빨아먹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서비스도 하고 또 그만큼 더 다른 서비스도 해야 되겠지만 뭐 시체말로 말한다면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힘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완전히 무시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데라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체코의 듀코바니 원전에 대한 겁니다. 이거 누가 수주를 할란지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관심 완전히 폭증입니다. 관심 폭증. 체코 중부 지방에 있는 듀코반이라는 지역이고요. 규모는요. 1000메가와트급이에요. 1000메가와트에서 1200메가와트. 규모는 8조 원 정도 되고요. 국내 지금 참여를 해달라 하는 일단 요청은 받았거든요. 입찰에. 그런데 입찰에서도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이렇게 입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국제 정세에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빠져나가고요. 미국과 프랑스, 우리나라만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8조짜리 원전 하나 수주해서 앞으로 100년 동안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을 팔아먹는다. 대한민국의 제품을 팔아먹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게 한 기가 아니라 지금은 한 기를 발주를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발주가 이어질 거라는 게 지금 체코 정부나 우리 원자력 업계에서 전망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원전은 지금 체코 원전은 굉장히 방향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수주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지난번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요. 체코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페트로프 알라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말입니다. 한국 원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러면서 우리가 뛰어나다. 가성비도 좋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이게 러시아는요. 메가와트 시당 쉽게 말하면 42.02달러가 발전 비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53.30달러가 발전 비용이거든요. 중국의 66.01달러보다 적고요.
인도의 66.06달러보다 적습니다. 프랑스보다 미국보다 다 적고요. 일본의 86.67달러보다 적고요. 슬로바키아의 101.84달러보다 월등하게 적습니다. 게다가 30년 이상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그 잘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원전은 안전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산업을 완전히 박살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체코만 이렇게 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국은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 자기네 기술로 만들겠죠. 인도는 28기지만 인도도 글쎄요 하는 게 많거든요. 러시아 21기, 미국 18기, 사우디 16기입니다. 16기. 그다음에 터키나 일본 등에서 74기. 전 세계에서 지금 추진 중만 하더라도 30개국에서 325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게 가져올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결국 말입니다. 우리의 돌파구는요. 돌파구는 물가가 올라서 물가 위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진다고 하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요. 지금 수출이 계속 적자. 심지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났다가 상품수지까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수출의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돌파구가 원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는 결국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게 공급망의 교란이 일어났고요. 유가든 아니면 광물이든 아니면 곡물이든 다 올랐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요. 결국 원자력 발전소라는 대안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거든요. 많은 국가들이 선택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많은 국가들이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강력한 우리만의 경쟁력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속결로 돌파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에 빨리 세일즈 외교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기는 우리는 그래요. 지금 영국이나 헝가리나 이런 데서도 발주하는 원자력 발전소 수주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빨리 더 강하게 시장의 어떤 이 헤게모니를 쥐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